김원기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동격 들어갑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아티스트 들어가고 사랑받는 작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 김원기 작가님은 여겨집니다. Leading figure. 어떤 인물입니까? 말 그대로 선두적인 인물이죠. 최초의 어떤 세대입니다. 이런 추상 화가들 사이에서 정말 말 그대로 최고의 인물, 선두적인 인물로 여겨집니다. 자, 그는요, more than just that, 그것만 되는 게 아니야. However, 자, all his life, 그의 모든 삶이죠. 이 모든 삶 동안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컴마 찍힌 거라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he devoted himself to discovering 이렇게 구문이죠,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 to 뒤에 요거 명사입니다. 동명사예요. 그래서 무엇을 뭐 하는데 바치다. 그러니까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쳤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한국의 아름다움의 정수. 이것을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냥 넘어간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앞문장에 요 that 있잖아요. 이게 지칭을 할 때 쓰는 that이에요. not just that이다. 그러면 여기서 that은 뭘 의미하냐? 그 leading figure 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선두적인 인물 그것만 아니라 한국의 아름다움을 이제 찾아내고 발견하는데 바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Moreover, 게다가 자, 그는 인물이었어요. 어떤 인물입니까? Who never ceased, 멈추지 않았던 부사 never까지 갖고 갑니다. To challenge himself, 스스로를 도전하는 거 멈추지 않았어요. And grow, 성장하는 거 멈추지 않았어. 예술가로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죠. 자, 우리 seize 같은 경우에 요거 동사 잘 보시는 게 좋아요. 멈추다라는 표현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다 취합니다. 그래서 seize 뒤에 challenging 요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뒤에도 growing이 돼야 되겠죠. 왜냐? 지금 여기서 to가 병렬 구조로 생략된 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himself 제기대명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맨과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체크. 자, 김원기 작가님은요 태어나셨어요. 요때 아주 작은 요 전라남도의 섬에서 자, 그의 어떤 일본 강점기 동안에 자, 그는요 시간을 보냅니다. 그의 청소년 시기를 서울에서 그리고는 뭐합니까?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일본에서 이렇게 그래서 spent랑 studied랑 시제 과거형. 자, 이게 언제입니까? During this time 이때였어. 여기서 이제 대절이 등장하는데 요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왜냐? 이게 강조 구문이거든. 이때 강조입니다. 바로 그 시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겠죠. 뭐한 시기입니까? That he became familiar. 그가 익숙해졌죠. 뭐와? 이런 서양 미술의 어떤 새로운 동향의 어떤 트렌드에 익숙해진 거죠. 그래서 become 같은 경우는 뒤에 보어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여기서 부사는 들어올 수가 없죠. 자, 그다음에 이거 including은 뭐 그냥 전치사로 사실 보셔도 돼요. abstract painting 어떤 겁니까? 추상 미술 가 같은 이런 포함한 서양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에 익숙해진 게 바로 이 시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삽입 문제 또는 서술형으로 등장할 수 있는 구간이죠. 자, 뭐가 나서? 자, after Korea achieved, 그쵸? 우리가 이제 한국이 독립을 이룬 뒤에 일본으로부터 자, 그는 되었어요. 뭐가 되었습니까? 아주 promising painter, 유망한 화가가 되었죠. And 그리고 존경받는 교수가 되었죠. 어디에서? 서울에 있는 뭐 예술대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mising 같은 경우는 우리가 prospective, 전망이 있는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그 다음에 존경받는. 그래서 지금 어떤 일대기를 가볍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뭐 순서 같은 거 배열할 수 있어요. 전쟁했다가 뭐 다음에 뭘 배웠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추상화에 익숙해진 시기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일어나다 occurred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왜냐면 특정한 과거 시점이 등장하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시제입니다. 자, 그는요.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갔죠. 자, 그의 작품입니다. Shanty and Refugee Train. 판잣집과 피난 열차는 portrayed 그려냈어. The hard life 아주 힘든 삶이죠. 이런 일반 서민들의 민중들이죠. 그래서 common people은 민중 during wartime 전쟁 동안에 자 그렇지만요. However 이러한 그림은요 are not depressing images. 여기서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울한 그림이 아니다. 이거 현재 진행형이 아니거든요. 형용사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분사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게 우울한 그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전쟁을 그렸지만. 그래서 however 이것도 삽입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왜냐? 어떤 그의 작품의 어떤 특징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 밝은 색과 단순한 선. 자, 이런 것들이 보여주죠. 무엇을? 희망을 보여줍니다. 자, 그의 그림의 방향성이 나오죠. 삶에 대한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give in to 뭐 하지 않았습니까?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죠. Their difficult circumstances 이런 힘든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삶의 희망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당시에 주제가 뭐였다? Hope for life 삶에 대한 어떤 희망을 그렸구나 정도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give in to라는 표현이 뭐 굴복하다, 포기하다라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yield to 이런 동사들이 대체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항복하다라고 할 때 surrender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surrender to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그다음에 difficult 같은 경우는 challenging 나에게 도전을 하게 하는 이라는 형용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나왔던 depressing이라는 요 단어 그 다음에 difficult라는 요 단어도 이 전쟁터의 모습을 그려내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체크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본문 2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분사구문이 등장을 해요. 분사구문이 등장을 하죠. 자, 서울로 돌아오면서 전쟁 뒤에 자, 작가님은요 느꼈죠. 뭘 느꼈습니까?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어떤 욕구죠? 담고 싶은 거죠. To capture 형용사적 용법이죠. 이런 the essence니까 어떤 정수를 좀 담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beauty 아름다움을. 근데 어떤 아름다움입니까? 발견되는 아름다움이죠. 뭐 which is가 생략됐다라는 건 우리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우리의 전통 예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거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인이 드디어 하고 싶은 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는요 수집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작품들이죠. 뭐 도자기 같은 것들도 이제 수집을 해요. 그렇죠? 아 잠깐만, 우리 이거 returning 분사구문 있잖아요. 항상 as he return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꼭 뭐 시험에 출제된다는 게 아니라 분사구문은 당연히 잡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수집을 하고 나서 그는 특히 especially loved 사랑했대요. large white porcelain moon ja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달 항아리, 뭐 백자 달 항아리를 좋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arge 형용사 그다음에 white 색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게 순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white large라고 하진 않고요. 이렇게 하나, 둘.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크기를 보통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뭐 설마 이걸 내겠나 싶겠지만. 자, 그 다음에 자, 그가 뭐 했을 때 was asked 뭐 이제 질문을 받았나 보죠. 왜 도대체 이런 달 항아리가 그를 매혹하게 했나요?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자, 그가 말했대요. 자, 이 한국 도자기가 뭐 했대? broaden이라고 했으니까
견해를 넓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my idea 대신에 또 쓸 수 있는 게 perspective 어떤 관점이죠. 뭐의 아름다움에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유독 이 작가님께서 달 항아리를 좋아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현재 완료가 또 들어가지고 있어요. have pp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when he was asked 요 문장도 있잖아요. 그냥 when asked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사실 가도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주절과 부사절의 주어가 그로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the jars are like curious textbook for my paintin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아리들은요 저에게는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교과서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along with jars 항아리들과 함께 그는요 often included라고 합니다. 포함했대요. 무엇을 포함했냐? 산이나 매화꽃이나 또는 달을 이제 그의 그림에서의 어떤 소재로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아시겠지만 include라는 동사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거의 반대 단어가 뭡니까? 빼다. excluded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재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ask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죄송합니다. 이 ask가 기본적으로 사형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ask는 간목 직목을 취하는 동사가 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바로 직접 목적어가 들어오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broadened 여기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broadened 같은 경우도 wide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widen. 그래서 이거를 ed를 붙여주면 견해를 넓히다. 그러니까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왜 굳이 항아리를 좋아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겠죠. 자, 그림입니다. Like jars and plum blossom and jar and moon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항아리와 매화, 항아리와 달과 같은 그런 그림들은요 represent 나타낸대요. 자, 그의 사랑을 나타내죠. Of Korean pottery and other traditional objects. 이런 다른 전통적인 사물, 뭐 한국 도자기에 대한 그의 애정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는 뭐 주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건데 우리 other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면 문법적으로 복수명사를 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산, 셀 수 있는 복수명사를 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at the time, 그 당시에 자, 그의 페인팅 스타일은요 was semi-abstract 약간 반추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만.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의 스타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관람객들 또는 뭐 이런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could see certain forms in his paintings. 자, 그의 그림에서 어떤 형태, 특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모함에도 불구하고 그 물체 또는 대상이 were simplified. 좀 단순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이제 반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simplified 같은 경우는 단순화되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의 반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한 개념이라서 complicated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 반대 개념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950년대가 됐을 때 자, 비록 이 작가님께서 had become successful 성공적이게 되었기는 했어요. 예술가로서. 자, 그렇지만 he was not satisfied 그는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런 뛰어난 화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오로지 한국에서만 유명하게 된 거를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had become 자체가 과거 완료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제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성공하게 된 시점이 만족한 시점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시제가 과거인데 이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제가 뒤틀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was satisfied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수동입니다.
만족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좀 챙기시고 with 전치사를 원래 같이 데리고 갑니다. satisfy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only 단지 라는 표현이죠. 그렇죠? 괜찮죠? 자, 1956년도에요. 자,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사임합니다. 이제 그만둬요. college 대학을. 그다음에 went to Paris. 어디로 갑니까? 이제 파리로 가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where 완전절 he lived for 3 years. 그는 이제 파리에서 3년간 거주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컴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그냥 풀었었을 때 where를 and he lived 이렇게 접주동으로 이어붙여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굳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Paris 컴마 찍고 나서 which he lived 뒤에 아시죠 여러분들? live 뒤에 in이라는 전치사가 꼭 붙어야 돼요. live 서울이 아니라 live in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in which라는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for 동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듀어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 때 숫자 들어가면 for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는요. 집중했어요. 뭐에 집중했냐?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죠. 이런 한국의 전통적인 사물들 캔버스에다가 누구에게?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deliver라는 이 친구가 A to B를 씁니다. deliver A to B 이렇게 A를 B에게 전달하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쓴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concentrated on 그가 이제 어디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focused 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바꿔서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자, 이 시기 동안에요. 자, 이런 주제들 또는 사물들은요. were given 주어졌었어요. 훨씬 더 어떤 단순화된 형태. 요거는 문법적으로도 중요한데 내용적으로도 워낙 중요해서 자, 그리고 나서 자, 왜냐면 여기서 왜 이게 제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more simplified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전보다 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객들이 그래도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더 단순해졌죠. 그러니까 그의 아트가 became more abstract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더 추상적이게 되었다. 여기도 아시다시피 형용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들어올 수 없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유명한 작품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ong of Eternity, 뭐 영혼의 노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은 그는요 포함을 했어요. 이런 자연적인 어떤 소재들, 자연물들을 포함했는데, from 십장생, 그죠? 십장생 중에 그런 자연물들을 포함을 시켰는데, 뭐 예를 들면 10가지인데, 물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나무 같은 거 그러니까 영원함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애들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큰 개념 뒤에는 항상 such as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 뒤에는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it was praised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찬사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it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 저기 뭐냐 Song of Eternity 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 그냥 지칭하는 애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서 수동인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평을 받았어. 누구에게? 비평가다. Art critics는 비평하는 사람들입니다. for combining 뭐 하는 데 있어서? 결합하는 데 있어서 이거 동명사죠. 그렇죠? Asian concepts and ideal with abstrac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개념과 이상의 그 추상주의가 결합됐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능동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비평가들이 칭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rt critics 이렇게 한 다음에 praised 작품을 칭찬했다. 그럼 여기서 목적어 it 작품명 챙기시고 그다음에 for combining 그대로 가시면 되겠죠. 결합한 부분에 있어서 뭐 칭찬을 했다. 이렇게 능동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combine이라는 동사 아시죠? 그렇죠? 요거 결합하다라는 뜻인데 죄송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with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이분이 이 작가님께서 이제 유명세를 다 얻으셨죠,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 만족했다 안 했다? 만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열망으로 가득 차신 거죠. 무슨 열망입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Delivering the beauty,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Of 그냥 Korean object가 아니라 traditional, 전통적인 Korean objects, 한국의 이런 사물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죠. 프랑스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의 작품이 훨씬 더 어떻게 됐다? 추상적이게, abstract하게 변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리고 나서 훨씬 더 어떻게 됐다? simplified, 단순화됐다 라고 정리를 하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게 되는 구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작가님은요 서울로 돌아오셨습니다. 1959년에. 그리고는 빠르게 regained, 어떠세요? 되찾으셨죠. 그의 명성을 어떤 것으로서의 아주 저명하고 유명한 아티스트로서의 명성을 찾았다. 여기 보면 prominent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renowned 라는 형용사는 챙겨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963년도에 50세의 나이에 그는 최초의 한국인 아티스트가 돼요. 초대를 받는 거죠. 어떤 곳으로? 상파울로 비엔날레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니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빈칸이나 삽입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became 뒤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명사도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인데 어떤 아티스트? 초대받아지는 아티스트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수동태 쓰여졌고요. invite는 전치사 to를 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거 meeting 딱 보는 순간 동명사 아니야. 그렇죠?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자,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를 만나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작품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이 컴마 때문이죠. 이제 주절이 등장합니다. 자, 그는요 결심해요. To go directly. 어떻게 합니까? 직선을 바로 와. 곧장 가. 어디에서? 상파울로에서 뉴욕으로. 뭐 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의 끊임없는 도전에 대한 어떤 열망 이런 것들이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는 뭐 합니까? 우리가 이거 extend 동사라고 생각하는데 투부정사 병렬이에요. 이거 to challenge, to extend.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법 문제 출제되기가 좋죠. 이거를 and 예를 들면 extend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를 넣는다든지 그럼 이제 틀리는 거죠. 그의 artistic boundaries, 그 어떤 예술적인 어떤 경계선을 넓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extend 같은 요 동사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앞에서 나왔던 broaden이라는 동사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확장시키다라고 했을 때 expand라는 동사도 가능하겠죠. 괜찮아요? 저라면 이 문장 무조건 냅니다. 분사구문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decide 뒤에 to 부정사 들어가 있고 또 내용 자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요거 그 다음에 분사구문 항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as, he, met 그냥 시제 다 과거로 때려주면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뉴욕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죠. 자, 길이가 짧으면 제가 보통 삽입 문제 후보로 항상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초창기에 보면은 자, 그는 받아요. 좀 비판적인 어떤 그런 리뷰, 부정적인 평가를 좀 받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작가님께서 계속 승승장구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positive라든지 긍정적인이라든지 또는 뭔가 optimistic, 굉장히 긍정적인 이런 느낌의 단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평가들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한 번. 자, once an art dealer lied to him and sold his painting without paying him.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습니까? 요거는 사실 접속사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부사로 봐야 되겠네. 씨, 좋은데 이거? 여러분들 이 원스 발표할게요. 접속사 아니야 이거. 일단 한번 하면 접속사 이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부사로 잡겠습니다. 부사. 한 번은 이제 그 그림 팔아놓고서는 돈도 안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lie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거를 lay라는 동사로 바꿔서 laid라고 해버리면 뜻이 아예 다르죠. 그렇죠? lay 같은 경우는 또 타동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without 뒤에 ing 나온 거 당연히 동명사겠죠. 자, on another occasion 다른 경우에는요. 여기서 another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여기서 막 the other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사례가 되게 많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이라는 의미. 그래서 여기는 단수 명사가 쓰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another 뒤에는 단수 명사입니다. 자, a group of painting or lost. 그쵸? 그림 한 무더기의 그림들이 분실되었다는 거죠. or lost 수동이죠. during an exhibition. 이런 전시회 동안에. 자, with the loneliness and financial difficulty.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전치사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떠한 그 상태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시던 우리 작가님이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he tried to find a way 길을 찾으려고 했죠. to survive in New York as an artist. 그렇죠. 예술가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difficulty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난이라는 hardship 이런 것들 표현들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try 뒤에 to 부정사 취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 노력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빈칸 충분히 가능합니다. 시련을 경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요. 자, 뉴욕에서 11년 계셨어요. 자, 작가님의 스타일은요. reached complete abstraction, 완전한 추상주의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reach가 타동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목적어를 취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가 보통 이렇게 둥글게 포물선 그리면 목적어가 되는데 이거를 수동태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안 됩니다. 목적어 뒤에 있기 때문에 was reached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안 돼요. 체크 잘 하시고 자, 그다음에 그는요 점진적으로 took away figures 어떤 형상들을 점점 없앴습니다. 그래서 took away라는 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erased, 지운 거예요. 또는 eliminated, 삭제 해버렸죠. 형상들을. and 그리고 뭐 했어요? 채웠어요. filled his canvas, 그의 캔버스를 채우는데 with basic elements, 아주 기본적인 요소들이요. 뭐 예를 들면 선이라든지 점, 반대로 얘기했네. 점이라든지 선으로 채워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 굉장히 또 중요하죠. 왜냐? 말 그대로 이제 그의 작품의 스타일 자체가 아예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의 걸작인 Where in what form shall we meet again?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라는 이 작품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슬래시가 돼 있죠? sorry. 자, 그의 걸작은요. completed, 완성되었어요. 1970년대에 완성이 되었는데 근데 이거 보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깐만. 이거는 동사가 아니네? sorry. 이거는 동사가 아니고 완성되어진 작품이네요. 1970년대 이거 분사입니다. 야, 지금 내가 이거 절었다? 이거 시험 출제. 이거 확실하네. 이거는 ing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사인 척 어법상 올바르지 않는 것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동사네. is covered with. 그렇죠. 그의 작품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천 개의 파란색 점들로 채워져 있다. 이렇게 우리 cover A with B 구문이기 때문에 전치사 with를 취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 제목은요 was taken from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a famous poem, 아주 유명한 시에서 갖고 온 겁니다. 김광섭 시인이죠. 그리고 나서 이게 위치 계속적 용법인데 그게 뭐냐면 별을 보는 거예요. and longing for loved ones. 여기서 loved는 과거 분사일 겁니다. 그렇죠. 별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거 which 같은 경우에 계속적 용법이니까 and it is 뭐 이런 식으로 늘려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about의 전치사의 목적어 looking이고 longing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nd 이하 내용에서 충분히 다른 형태로 뭐 예를 들면 long이라는 동사를 써서 이렇게 일반 동사처럼 쓰시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김한기 작가는요, 설명합니다. 이 점들은요, are the faces of all my friends in Korea. 그죠? 한국에 있는 내 모든 친구들의 얼굴입니다. 자, 내가 얼굴들은 얼굴인데 어떤 얼굴입니까?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그죠? longing for까지 다 잡을게요.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얼굴들이 became 뭐가 되었습니까? 별이 된 거죠. 내 마음 속에서. 그리고 점이 되었습니다. 제 그림에서 이렇게. 되게 추상적이죠, 그렇죠? 점들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tarting with that work 여기서 starting도 분사 구문이겠죠, 그렇죠? 이것도 as he started 그가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작품을 시작으로 자, he began 오직 사용합니다. 점들을 그리고는 뭐해요? 만들어요. 동사 병렬이죠, 그렇죠? 자, 그의 독특한 스타일인데 분리우는 독특한 스타일이죠. dot painting 점화라는 그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냅니다. 괜찮죠? began 뒤에 뭐 to use나 이거 대신에 뭐 using이나 전혀 사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점화에서요. 그는 채웁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캔버스를 셀 수 없는 점들로 채우기 시작을 하죠. fill A with B입니다. 우리 fill 채우다 할 때 with 전치사를 써요. 자, 대부분의 그런 그림들은요. were in his characteristic blue tones. 특유의 푸른 색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뭘 나타냈습니까? 계속적용법이죠. which 뒤에 represent 동사 색이죠. 그의 고향이 있는 바닷가의 색을 대표하는 그런 파란색으로 채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도 which가 and they represented 이런 식으로 접속사 주어로 풀어서 쓸 수 있겠죠. 괜찮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 한번 읽어 보시고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우리 점화에 대한 이야기로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목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가져왔고 특징들 같은 경우는 오로지 점들 파란색 점들로만 채워졌고요. 점의 의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리워하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고향에 있는 어떤 바다의 색깔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의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겠죠. 그렇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이런 문제 출제하기도 참 좋은 문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문단이죠. 자, 작가님이 이제 작고하셨어요. 유명을 달리하셨죠. 뉴욕에서. 자, 그의 일평생 동안에 자, 그의 예술적인 열정은 never grew old. 절대 뭐 낡거나 또는 became weak. 약해지지 않았다. 동사 1, 동사 2, 형용사, 형용사. 그죠? 당연하죠. 그렇죠? 특히나 그래서 became에선 항상 제가 부사하지 말라고 강조 드리고 있어요. 자, 그 거의 반세기가 지났죠. 거의 반세기가 has passed. 이거는 사실 근데 이거는 그래 주어로 잡고 이렇게 반세기가 지났죠. 자, 그의 죽음 이후에 하지만 그의 예술은요 여전히 어떻습니까? 매우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보면 since가 들어가면은 have pp 들어가는 거 기본값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respected highly가 이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동이죠, 그렇죠? highly는 매우라는 표현이고 수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ng 꽂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meanwhile 한편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의 라이프 스토리는요 우리가 깨닫게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간접 의문문이 등장하죠. 얼마나 중요한지 it is to be true to 그러니까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면 돼요. 얼마나 진실돼야 되는가 and 그리고 passionate 열정적이어야 되는가 about our dreams and ideals
우리의 꿈과 이상에 대해 진실하고 열정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선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it이 주어가 아니라요. 이 it은 가주어입니다. 요게 진주어예요. 그러니까 진실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다음에 true, passionate 이렇게. 네, 엄밀히 말하면 그래. 이거를 how important는 의문사 구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true랑 passionate을 병렬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걸 문법을 낸다면 여기서 이 is 때문에 important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ly가 들어갈 수가 없죠. 부사니까. 그렇죠. 동사 is의 보어 형용사 자리이기 때문에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통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 정리를 보시면 전쟁 중일 때, 그죠? 뭐 피난 가셔가지고 피난 열차 이런 희망 나타냈고,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뭐 항아리 얘기 나왔던 거 있죠? 그다음에 파리 가셨을 때, 뭐 약간의 그런 형상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추상적이게 변하고 이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통적인 어떤 사물의 아름다움을 전하려고 했죠. 그리고 뉴욕에서 고생하셨다가 완벽한 어떤 추상주의로 도달한 요 시점들에 대한 이해, 이거 순서 배열로 낼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순서 배열을 어떻게 내냐면 그 문단에 있는 문장을 발췌해서 내실 수도 있어요. 요거 연도별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죠. 시험 대비도.